자, 그리고 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문, 평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문짝이 이렇게 있고요. 경첩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은 여닫이 문이고요. 그리고 벽면을 이렇게 홈을 두거나 아니면 벽면 뒤쪽으로 문을 밀어서 여는 것이 미닫이 문입니다. 그리고 미석이 문은 이렇게 문과 문이 겹치면서 이렇게 절반만 열리는 것을 미석이 문이라고 하고요. 자재문이라는 것은 이 약간 무거운 아이를 자유경첩으로 이렇게 한쪽만 열리는 게 아니라 180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놔버리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입니다. 요즘 대부분 이렇게 이런 문인데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에 있는 것은 요 위쪽에 있는 이 도어 체크라는 부재가 닫아주는 거고요. 이 자재문은 경첩 자체가 자동으로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문 아실 거고요. 그리고 방화문은 말 그대로 방화죠. 불을 막아주는 거. 내화 재료를 써서 만든 문짝. 그리고 강화도어는 유리문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바닥에서 잡아주는 플로어 힌지 이용해서 요 문 자체가 유리, 투명한 유리, 그리고 손잡이가 박혀 있는 보통 어떤 학교나 여러 가지 출입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문은 주름이 접히면서 닫히고 주름이 펴지면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역할도 하고요. 간이문에 주로 쓰여요. 칸막이 역할은 어떤 행사장 중간을 가로막아서 1행사장, 2행사장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간단하게 뭐 옷 갈아입는 곳 이런 데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권장되는 건축물의 단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하여 냉방 부하라는 것은 바깥이 되게 뜨거워서 안쪽에 열이 들어오며 냉방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정도로 봅시다. 그것을 낮추기 위하여 태양열 유입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태양열을 들어오게 하면 할수록 냉방 부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태양열이 들어온다는 것은 열이 들어온다는 소리고 내가 냉방을 해야 되는 그 에너지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약간 말이 반대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막아줘야 냉방 부하를 저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건물의 창이나 문은 좀 작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한 단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구부가 뚫린다는 자체는 물론 이 안에도 유리 자체가 좀 열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 단열재보다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작은 건 또 안 되죠. 당연히 햇빛이 좀 들어오면 좋으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겠고요. 건물 옥상에 조경, 식물 같은 것들을 심으면 최상층 지붕의 열 저항, 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에 대해서 얘가 더 저항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피의 외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에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는 단열재를 붙일 때 단열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열기가 아니라 열교 현상입니다. 열교, 열이 흐르는 현상이에요. 요 단열재 사이가 비어서 열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현상, 그것이 열교 현상.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단열재가 혹시나 비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꽉 막아줘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 보시면 말 그대로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뭐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계단이나 복도 같은 거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 공간이고요. 각 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분리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리고 복도 형식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계단실형입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아파트고요. 이렇게 101동과 102동 사이에
계단실이 발생을 하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이 홀은 101동과 102동만 쓰는 거예요. 이것이 계단실형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프라이버시 확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편복도형은 복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끝에 한 대가 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요것이 편복도형입니다. 중복도형은 더 심하죠. 양쪽에 집이 있어서 복도를 같이, 복도가 중간에 있는 것. 이것이 중복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계단입니다. 계단도 이동하는 통로죠. 높이가 다른 바닥 상호 간에 단을 만들어 연결하는 구조체. 수직 방향의 통로입니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죠. 디딤판은 이렇게 계단을 봤을 때 그림에 있죠. 좀 단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디디고 있다고 해서 디딤판이고요. 이 부분은 채인다고 해서 첼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쭉 쉬는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이 계단참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판이라는 것은 이 부분, 그리고 난간이라는 것은 뭐 이 부분 다 아시겠죠? 그리고 논슬립은 계단 끝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마세요 해서 노란 고무 같은 것들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논슬립, 미끄러지지 마세요 하는 것. 그리고 재료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면 목조, 나무로 만들면 목조 계단, 콘크리트로 만들면 콘크리트 계단, 철로 만들면 철 계단.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선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공간 내에 사람이나 또는 물건 등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표시하는 것이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의 3요소, 동선이 좀 양질의 좋은 동선이 되려면 첫 번째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최단거리, 자 그리고 빈도, 자주 사용하는 곳은 짧게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은 구조적으로 하중이 실리는 공간과 실리지 않는 공간의 고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동선은 말 그대로 그냥 평면 1층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고려사항입니다. 동선은 최대한 단순하고 명쾌하게, 특히 빈도가 높은 것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동선은 가능한 분리시킵니다. 공간의 연출에 의하여 바닥면에 단 차이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을 무조건 짧게 한다고 좋은 계획은 아니죠. 자, 그 다음 조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명은 빛을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응용하는 것.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조명을 어디에 설치하는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천장에 부착하는 등이고요. 직부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천장 안에 이렇게 매입해서 조명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매입등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주는 등, 벽에 이렇게 매달아주는 것은 브라켓, 벽등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주는 것은 펜던트 조명, 그리고 바닥에 세워주는 것은 플로어 스탠드 되겠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주는 것은 테이블 스탠드 되겠죠. 자, 그리고 조명의 4요소 또는 잘 보이는 조건은 일단 좀 커야 잘 보이고요. 그 물체의 크기, 그리고 밝아야 잘 보이겠죠. 그리고 바탕과 이 물체의 밝기 차이가 좀 있어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좀 노출되는 시간, 오래 볼수록 더 잘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단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뭐 조도 정도 될 겁니다. 단위 평면 위에 우리 면적에 대비하여 같은 밝기라도 굉장히 넓은 공간은 그렇게 밝지 않게 나올 것이고 조금 좁은 공간은 좀 밝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면적에 따라서 요 밝기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위 평면에 대해 입사하는 양, 들어오는 양이에요. 그리고 광속이라는 것은
이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광도라는 것은 광원 자체의 요 밝기 또는 세기라고 보는데 몇 칸델라라고 불러요. 이 조명을 이렇게 뿅 켰는데 이 밝기가 촛불 몇 개 정도의 밝기라고 주는 것이 요 광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나오는 휘도는 조금 우리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TV 화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투명한 판 뒤쪽에 이렇게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요 LED 판, 유리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면에 대한 밝기, 표면의 밝기입니다. 보통은 우리 한 벽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LED 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쓰는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의 밝기이기 때문에 눈부심과 관계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